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외로워서요? 아니면 돈 때문이에요? 63세 아버지의 재혼, 그리고 세 자녀의 첫 명절, 엄마가 떠난 지 3년. 너무 빠른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재혼 가족의 첫 명절.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의 30평 아파트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주는 소파에 앉아 세 자녀를 번갈아 보았어요. 63세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지만 오늘따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큰딸 지은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38살의 지은은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죠. 세심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까지도.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설날은 미숙 씨랑 같이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민준이 맥주캔을 내려놓았습니다. 35의 미혼 아들,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미숙 씨요? 그 아빠 여자친구? 응. 아빠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 한미숙 씨. 막내 서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설날은 가족끼리 보내는 거잖아요. 32의 막내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태주는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내자는 거야. 미숙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부부 등록증이 들어있는 빨간 상자였죠. 아빠가 재혼했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주는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눈이 커진 채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죠. 언제요? 지은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 달 전. 조용하게 혼인신고만 했어. 미안하다. 너희들 놀랄까 봐. 놀라긴요. 완전히 충격인데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숙 씨를 만난 지 6개월 됐어. 처음엔 아빠도 조심스러웠는데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겨우가 아니야, 지은아. 아빠한텐 정말 긴 3년이었어. 태준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날 전에 말하는 거야. 미숙 씨를 제대로 만나봐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전 아직 엄마 생각하면 울어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다른 분을 엄마라고 불러요? 아무도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 아니야. 태준이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냥 아빠 옆에 있는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될까? 엄마는 영원히 너희 엄마야. 그건 절대 안 바뀌어. 하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지은아, 지은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설날. 생각 좀 해볼게요. 쾅! 문 닫는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어요. 서연도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설날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태준도 알고 있었죠. 거실엔 태준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누나들 이해해 주세요. 다들 아직 엄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빠도 보고 싶어. 매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계속 살아야 하잖아. 혼자서 늙어가는 게 정말 무서웠어, 민준아. 민주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버지, 괜찮아. 애들이 시간 가지면 이해해 줄 거야. 태주는 억지로 웃으며 맥주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나가고 혼자 남은 태주는 거실 장롱 위에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수진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여보, 태준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켰어. 당신 혼자 보낸다고 했는데 너무 외로웠어. 사진 속 수지는 변함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애들 만나는 날이죠? 잘 됐을까요? 떨려요. 태주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환영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데요. 결국 태주는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1월의 서울은 매서웠죠. 설날까지 3주. 과연 이 차가운 공기를 녹일 수 있을까요? 태주는 다시 아내의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설날 일주일 전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미숙은 망원시장 입구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0살의 그녀는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버건디색 패딩에 베이지색 니트 머플러. 단정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게. 손에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죠. 잘할 수 있어. 지은 씨가 좋아할 만한 걸 사면 돼. 미숙은 지난 2주 동안 태준에게서 들은 정보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큰딸 지은은 매운 걸 못 먹는다. 아들 민주는 해물 알레르기가 있다. 막내 서연이는 달걀 프라이를 좋아한다. 미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블루 롱패딩에 검은색 크로스백.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지은 씨. 왔어요?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아버지가 같이 장 보자고 하셔서요. 그래요. 고마워요. 같이 가요. 미숙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지은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미숙이 멈췄습니다. 지은 씨, 전 부칠 때 부추 많이 넣는 거 좋아하는데 어때요? 저희 집은 부추 안 넣어요. 지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뭘 넣어요? 미나리요. 엄마가 항상 미나리 넣으셨어요. 엄마가라는 단어에 강세가 실렸어요. 미숙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미나리 살게요. 미숙이 미나리 한 단을 집어들었어요. 지은은 팔짱을 낀 채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선 가게였어요. 명태 사야 하는데 몇 마리 살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저희 집은 명태전 안 해요. 그럼 뭘 해요? 동태전이요. 엄마가 동태가 더 부드럽다고 하셨어요. 또 엄마였어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태 주세요.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통통한 동태를 꺼내며 물었어요. 며느리랑 같이 장 보시나 봐요. 좋으시겠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 네.
같이 왔어요. 미숙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기 가게로 향했어요. 소고기 사서 불고기 만들면 어떨까요? 민준 씨가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은 설날에 불고기 안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엄마가 하시던 방식이 있어요. 갈비찜이요. 설날엔 갈비찜.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갈비 살까요? 아니요. 지은이 처음으로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우리 집 방식대로요.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설날에 안 오셔도 돼요. 저희끼리 지낼 테니까.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벌써 다른 사람이 엄마 자리에서 명절 음식을 만든다는 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빨라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이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시장 출구 쪽으로요. 지은 씨, 미숙이 불렀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아줌마, 뭐 사실 거예요? 고기 가게 주인이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미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성급했나? 내가 착각한 걸까? 태준 씨 곁에 있을 자격이 나한테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한 미숙은 산 재료들을 부엌에 풀어놓았습니다. 미나리, 동태, 무, 당근. 하나하나 꺼내며 한숨이 나왔어요. 지은 씨 말이 맞아. 나는 그들의 엄마가 될 수 없어. 엄마를 대신할 수도 없고.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미나리를 씻고 동태를 손질하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서 전이 익어가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여보, 미숙이 나지막이 불렀어요. 돌아가신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 다시 가족을 갖고 싶다는 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을 뿐이죠. 전을 다 부치고 나니 오후 3시였습니다. 미숙은 접시에 담긴 전을 바라봤어요. 정성껏 부친 전들이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걸 누구랑 먹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미숙 씨, 지은이가 오늘같이 장 봤다면서요? 어땠어요? 미숙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이 날 거부했다고? 설날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건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태준에게도 자신에게도 결국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네, 좋았어요. 재료 잘 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시각, 지은은 자기 집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10살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지은이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새할머니 때문이야?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어른스럽지 못했어. 지은도 알고 있었어요. 미숙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배신 같았고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설날은 정말 어려울 거라는 것.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3일 전 1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한미숙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작은 나무 재단이 놓여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강민호의 사진이 검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 아직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왔어. 그녀는 매일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이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향을 피웠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여보,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신 같죠? 당신 죽고 겨우 5년인데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숙은 남편의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잠들고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고 밥 먹을 때마다 당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목이 메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미숙의 머릿속에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빗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병원 응급실의 하얀 조명, 그리고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유가족이십니까? 환자분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의 세상은 멈췄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둘만의 세상이었죠. 민호가 떠나자 미숙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처음 1년은 당신 옷을 매일 안고 잤어요. 미숙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2년째에는 당신 목소리가 기억 안 나서 녹음 파일 찾아 듣고 울었죠.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3년째, 4년째,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전히 외로웠어요. 작년 7월이었어요. 미숙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둘 다 같은 책을 집어들었죠. 늦은 나이의 사랑이라는 에세이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도서관에서 마주쳤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났죠. 어느 날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숙은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했습니다. 카페에서 태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암이었죠. 미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었어요. 사고였어요. 두 사람은 슬픔을 나눴습니다. 외로움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느새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여보,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미숙이 남편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따뜻하고 당신처럼 다정해요. 물론 당신을 대신할 순 없죠. 절대 못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냥 제가 더 외롭게 늙지 않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한 준비.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딸 지은 38세. 매운 음식 못 먹음. 커피는 아메리카노. 설탕 1스푼. 생일 4월 15일. 좋아하는 꽃 장미. 알레르기 없음. 아들 둘 10살, 7살. 아들 민준 35세. 해물 알레르기 주의. 맥주 좋아함 라고. 생일 7월 22일. 취미 등산. 미혼. 막내딸 서연 32세. 달걀 프라이 좋아함. 차는 녹차 선호. 생일 11월 3일. 좋아하는 색 파란색. 고양이 알레르기.
미숙은 지난 6개월 동안 태준에게서 들은 모든 정보를 기록했어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특별한 날들. 제가 엄마가 될 순 없지만 미숙이 공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최소한 부담 안 되는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그들에게.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지은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설날에 안 오셔도 돼요. 미숙은 공책을 덮었어요. 여보,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남편 사진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려고 한 걸까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미숙 씨,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래요? 제가 근처에 있어서.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앞 공원에서 만나요. 30분 후에. 전화를 끊고 미숙은 다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제가 가봐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허락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일어나서 화장을 고쳤어요. 옷도 갈아입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설날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미숙은 결심했어요. 물러서지 않기로. 아이들이 거부해도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노력하기로. 태준 씨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의 가족도 사랑하고 싶으니까. 현관문을 나서기 전 미숙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재단 위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당신도 응원해줘요. 미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은 씨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아, 맞다. 장미. 미숙은 공원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어요. 지은에게 줄 선물이었죠. 조금씩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공원에 도착하니 태준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미숙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태준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숙 씨, 설날에 애들이 좀 어색해 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정말 괜찮을까? 태준은 미숙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미숙이 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 설날 제가 잘할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겨울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강아지가 산책하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설날까지 이제 3일. 미숙의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설날 전날 1월 30일 금요일 밤 9시. 홍대 뒷골목의 작은 포차. 김서연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더. 야, 너 오늘 벌써 넷째 병이야. 맞은편에 앉은 친구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개의치 않고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초록색 병이 비었죠. 괜찮아. 오늘은 마셔야겠어. 무슨 일 있어? 회사. 아니, 서연이 빈 잔을 내려놨어요. 우리 아빠가 재혼했어. 뭐?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언제? 한 달 전. 우리한테는 2주 전에 말했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이 설날인데 그 사람이랑 같이 보내래.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사람. 어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서연이 마른 오징어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 봤는데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 우리 눈치 보시고. 그럼 뭐가 문제야? 그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 혜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배신 당한 기분이야. 솔직히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졌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잖아. 3년. 그게 말이 돼? 벌써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게? 그래도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 아니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알아. 아빠도 사람이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거. 근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안 따라가. 자꾸 엄마 생각나고 엄마가 우리랑 설날 보낼 때가 생각나고. 서연은 3년 전 마지막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전을 부쳤죠. 서연아, 엄마가 부친 전이 제일 맛있지? 응,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해 4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는 뭐래? 혜진이 물었습니다. 지은 언니? 완전 반대야. 서연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아빠 앞에서 울고 새엄마한테 차갑게 대하고. 나도 이해는 돼. 언니가 엄마랑 제일 가까웠으니까. 오빠는? 민준 오빠는 그냥 조용히 있어. 근데 표정 보면 불편한 거 알아. 서연은 잔을 비웠어요. 결국 우리 셋 다 반대하는 건데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나 보지. 혜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이에도 사랑이 있나 봐. 그 말에 서연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나보다 아빠가 더 로맨틱하네. 나는 33살에 연애도 못하는데. 야,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잖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지.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 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싫어? 그새 엄마.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싫다기보다는 서연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두려운 것 같아. 변화가. 무슨 변화? 우리 가족이 바뀌는 거. 엄마 없는 4명이 익숙했는데 이제 또 누군가 들어오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 명절 음식 만들고 우리 집 안방에서 자고 아빠 옆에 서 있는 거. 상상이 안 돼. 혜진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마스카라 다 번졌어. 아, 진짜?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나 원래 술만 마시면 울보야. 알아. 대학 때부터 봤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차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설을 앞두고 들뜬 사람들이었죠. 근데 있잖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생각은 해봤어? 무슨? 아저씨가 얼마나 용기 냈을까? 60 넘어서 새로 사람 사귀고 재혼 결심하고 자식들한테 말하는 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했잖아. 그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서연은 잔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주 전 재혼 사실을 말할 때 아버지의 떨리는 손. 올해 설날은 미숙 씨랑 같이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아빠도 무서웠을 거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아빠도 우리 반응이 무서웠을 거란 말이야. 서연은 갑자기 지난 3년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서연이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우연히 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서연은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못 본 척 했어요. 아빠도 힘들었구나. 서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회사 일하면서 버텼는데 아빠는 혼자였잖아. 야, 너 취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응. 표정이 이상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 좀 하는 중.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서연아, 내일 꼭 와라. 아빠가 내 좋아하는 달걀말이 해놓을게.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달걀말이 어머니가 항상 만들어주시던 거였어요. 설날 아침이면 꼭. 아빠가 만든 달걀말이는 어떤 맛일까? 서연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도 노력하시는구나. 엄마 대신. 혜진아. 응. 나 집에 가봐야겠어. 벌써? 더 마시자. 아니,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데? 아빠 집. 서연은 계산을 하고 포차를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술 기운이 좀 깼죠. 아빠를 봐야겠어. 지금 당장. 서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설날 어떻게 될까? 아직은 몰랐어요. 새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것. 아버지의 외로움을, 용기를, 새로운 사랑을. 조금은 노력해봐야겠어. 택시가 아버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올려다봤어요. 12층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신 거였죠.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누르고 말았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서연아? 왜?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많이 늙으셨더군요. 3년 사이에. 들어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들어와.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아빠, 나 내일 올게요. 정말?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달걀말이 먹으러.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서연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무서웠구나. 혼자 있는 게.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설날.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보기로. 아버지를 위해서. 설날 2025년 1월 31일 아침 7시. 김태준의 집 거실. 한미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태준이는 새벽부터 준비한 것이었죠. 돌아가신 아내 수진의 사진이 재단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숙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분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지. 나는 그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가 얼른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일찍 왔네?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한복 차림이었어요. 미숙을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민준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거실로 들어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죠. 엄마 다녀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주방으로 물러났어요. 그들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30분 후 서연이 도착했어요. 아빠, 왔구나, 우리 막내. 태준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부은 게 어젯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죠. 미숙 씨도 계세요? 응, 주방에. 서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숙이 전을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놀라서 돌아봤어요. 서연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서연은 미숙의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도 보였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 도착했어요. 언니,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응. 지은은 크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입으시던 한복이었죠. 미숙을 보자 지은의 입술이 더 굳어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은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이 모두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태준, 민준, 지은, 서연, 그리고 미숙.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자. 하지만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미숙을 쳐다봤어요. 새어머니께서 절 받으시는 게 맞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미숙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나는 뒤에 서 있을게요. 미숙 씨,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미숙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자녀분들, 어머니 한 분뿐이니까요. 미숙은 재단에서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방석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과 서연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향을 피웠어요.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보 수진아,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미숙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들에게 자신은 침입자일 뿐이었죠. 절이 끝났습니다. 음복을 할 차례였어요. 태준이 상위의 음식을 하나씩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 실수로 팔꿈치로 제사 그릇을 쳤습니다. 쨍그랑 동태전이 담긴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모두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실수를. 민준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은이 그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계실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지은아, 태준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하시면 완벽했는데. 우리끼리 하니까 이렇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끼리 해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쏟아진 음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태주는 말렸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서연 씨. 둘이 함께 바닥을 닦았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 씨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들었어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숙 씨. 괜찮아요.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여러분끼리 편하게 지내세요. 미숙 씨, 하지만 미숙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복 차림 그대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미숙 씨, 잠깐만요. 태준이 뒤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직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태준 씨, 미숙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먼저예요. 저는 괜찮아요. 미숙 씨, 울지 마요. 태준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한테 미리 더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들끼리 보내세요. 저는 집에 가 있을게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연락할게요. 미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미숙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깔렸죠. 여보,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미숙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날 아침의 거리는 한산했어요. 미숙은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끝일까?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태준 씨와의 사랑도 여기까지일까? 아직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차에 올라탔어요. 뒤를 돌아보니 태준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내버려뒀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의 집. 태준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차례상 위로 향 연기만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수진의 사진이 태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태준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태준은 미숙이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 씨, 설날이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설날 오후 1시. 미숙이 떠난 후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집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갈비찜이 담긴 큰 냄비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거였죠. 먹어라, 애들아. 태준이 말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민준과 서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지은아, 나와서 밥 먹어. 태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지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네. 지은이 식탁에 앉았어요.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는 비어 있었죠. 미숙이 앉았어야 할 자리였어요. 자, 먹자. 태준이 갈비를 하나씩 덜어줬습니다. 지은의 그릇, 민준의 그릇, 서연의 그릇, 그리고 자기 그릇, 마지막으로 비어 있는 그릇을 봤어요. 미숙의 것이었죠. 태준은 그 그릇에도 갈비를 담았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습관이네.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죠. 지은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빠, 응?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준과 서연이 동시에 지은을 봤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은아, 지금 그 얘기를. 아니,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3년. 지은아, 3년 동안 아빠는 뭐 했어요? 엄마 생각 안 나세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매일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니 그만해. 서연이 말렸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3년 동안 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아빠 손잡고 미안해요. 먼저 가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지은도 민준도 서연도 놀라서 입을 다물었죠. 아빠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희는 아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태준이 일어섰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병원 검진 결과 들고 혼자 울었어.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무섭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태준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너희 엄마를 대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은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아빠가 더 외롭게 늙지 않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야.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거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근데 뭐, 너무 빨라요.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 6개월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한테는 2주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결혼도 우리 몰래 하시고.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자식으로만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면 상의하셨어야죠. 중요한 일인데.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아빠는 혼자 결정하시고 우리한텐 통보만 하셨잖아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지은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그 사람. 한미숙 씨. 지은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선택한 거예요? 지은아, 그건. 외로워서요? 돈 때문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지은,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은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만해. 서연이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심해. 난 알고 싶어. 지은이 서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 엄마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왜 들어왔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놀라서 돌아봤죠.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 차림 그대로.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숙 씨,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은과 마주섰죠. 지은 씨,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미숙 씨, 안 그래도 돼요. 태준이 말렸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외로워서 태준 씨를 만났어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혼자였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지은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다 작년에 태준 씨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근데 자꾸 마주치더라고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게 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배우자를 잃었다는 걸 알았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태준 씨와 있으면 편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셨으니까. 미숙이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집 때문이 아니라, 미숙이 다시 지은을 봤습니다.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서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 집에는. 미숙 씨, 괜찮아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지은 씨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들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니. 엄마를 대신할 수도 없고요. 미숙이 태준에게 걸어갔습니다. 태준 씨, 미숙 씨, 가지 마요. 태준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먼저예요. 아니야. 전 괜찮아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숙 씨, 태준이 뒤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미숙을 붙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요. 태준 씨, 놓아줘요.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미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자식들이 저를 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요? 1년, 2년, 10년? 미숙이 태준의 손을 풀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63세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집안. 지은은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설날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미숙이 떠난 후 30분. 태준은 복도에서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은, 민준,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넥타이도 없이 한복 윗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만 있어. 태주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돌아가시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세 자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태준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아버지, 병원 검진 받으러 가면 제일 무서웠어. 결과지 받을 때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없이 그 종이 한 장 들고 서 있으면 세상에 혼자인 것 같더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작년에 췌장에 혹이 있다고 했어. 뭐라고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어.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태준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태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암이면 어쩌나? 너희 엄마처럼 죽으면 어쩌나?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야지. 늙은 아빠 걱정하면서 살 순 없잖아. 그래서 더 외로웠어. 태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건 태준은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장례식 때도 그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엄마 옷장을 열어봤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옷 냄새 맡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이제 냄새도 안 나더라. 다 사라졌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너네 엄마는 정말 안 돌아오는구나.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으로 갔어요. 아빠, 미안하다, 애들아. 태준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빠가 약해서. 아빠는 약하지 않아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태준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무너졌어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63의 남자가, 아버지가, 가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지은과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미안해. 미안해. 태준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미숙 씨한테도 미안하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자식들이 함께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준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물티슈를 건넸어요. 고맙다. 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창피하지?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미안해요.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아니야. 너희가 뭘 잘못했니?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잃은 게 제일 힘든 건 너희잖아.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생각 못했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왜? 미숙 씨 가방. 서연이 거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미숙이 아침에 가져왔던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까 급하게 나가시느라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열어봐도 돼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한 준비. 이게 뭐지? 서연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언니, 오빠 이것 봐요. 지은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큰딸 지은. 매운 음식 못 먹음. 커피는 아메리카노. 설탕 1스푼. 생일 4월 15일. 좋아하는 꽃 장미. 아들 둘 준호 10살 축구 좋아함. 민서 7살. 그림 좋아함. 남편 직업 회계사. 결혼 기념일 6월 3일.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 민준 35세. 해물 알레르기 주의. 맥주 좋아함 라고. 생일 7월 22일. 취미 등산 북한산 자주 감. 미혼. 직업 IT 개발자. 좋아하는 음식 제육볶음. 민준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서연이 자기 페이지를 펼쳤어요. 막내딸 서연 32세. 달걀 프라이 조합 노른자 반수. 차는 녹차 선호. 생일 11월 3일. 좋아하는 색 파란색. 고양이 알레르기. 직업 마케터. 퇴근 후 요가 다님.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엄마 닮아서 예민할 수 있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함.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공책 뒷부분에는 더 많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 때 참고사항. 각자 좋아하는 반찬 리스트. 손주들 생일 선물 아이디어. 심지어 손주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 공책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언제? 6개월 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적으신 거예요. 태준도 공책을 봤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지은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나의 다짐. 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한 분뿐이니까요. 하지만 태준 씨 곁에서 아이들에게 부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아빠 걱정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아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은의 손에서 눈물이 떨어져 공책을 적셨어요.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지은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웠는데? 민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서연은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미숙 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 태준이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봤습니다. 미숙의 정성이, 사랑이, 조심스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낸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빠, 미숙 씨 어디 계실까요? 집에 갔을 거야. 주소 아세요? 응. 가요. 지금 당장.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갈게요. 사과해야죠. 나도.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태준이 세 자녀를 봤어요. 정말? 네. 빨리 가요, 아빠.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기 전에.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그래. 가자. 네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한복 차림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기 전 태준은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고마워.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사진 속 수진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미숙에게 가야 했어요. 늦기 전에 미숙의 집 앞 오후 3시 반
한복 차림의 네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태준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어요. 미숙 씨 나야. 침묵. 있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한참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왔어. 할 말이 있대. 됐어요. 저도 할 말 다 했어요. 미숙 씨, 전 괜찮으니까 애들이랑 좋은 명절 보내세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 씨, 저 지은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알아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니에요. 전 미숙 씨 공책 봤어요. 인터폰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공책을 6개월 동안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다 봤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반찬 뭘 좋아하는지 손주들 이름까지 다 적으셨더라고요. 미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서연이에요. 제가 달걀 프라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른자 반숙으로 좋아하는 것까지.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미숙 씨가 우리한테 부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쓰셨죠? 네, 우린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 옆에서 같이 웃어주시면 돼요. 인터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 씨, 민준입니다.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무 말도 못했지만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저도 미숙 씨 힘들게 한 거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해물 알레르기 있는 거 신경 써주셨죠? 네, 공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서.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숙 씨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미숙 씨, 문 열어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도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숙이 비켜섰어요. 네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거실 한쪽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앉으세요. 미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앉았어요. 미숙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죄송하죠. 지은이 미숙 앞에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방에 두고 가셨어요. 아, 미숙이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6개월 동안 쓰신 거죠? 네. 미숙이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준 씨한테 조금씩 물어봤어요. 티 안 나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숙이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가족이 그리웠나 봐요. 가족.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고 5년 동안 혼자였어요. 미숙이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거구나 했죠. 미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태준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주 갔어요. 사람들이라도 보려고. 거기서 아버지 만나셨구나.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태준 씨도 혼자 오시더라고요. 미숙이 태준을 봤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어요. 같은 시간에 자주 마주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태준 씨가 같은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늙은 나이의 사랑이라는 책. 지은도 웃음이 나왔어요. 둘 다 그 책을 보고 계셨다니. 창피했어요. 예순의 사랑 타령이나 하고. 미숙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근데 태준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냐고. 그때 정말 기뻤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랑 커피 마신 게 몇 년 만이었는지. 서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만나셨구나. 네.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미숙이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 씨한테서 아이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아셨구나. 지은이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미숙이 웃었어요. 큰딸은 똑 부러지고 아들은 착하고 막내딸은 씩씩하다고. 세 남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태준이 민망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미숙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미숙 씨, 엄마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태준 씨 옆에서 같이 늙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이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미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들한테 억지로 다가가려 했어요. 아니에요. 지은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숙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은 씨, 저희가 엄마 잃은 아픔에만 빠져서.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그래도 미숙 씨한테는 너무 심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사과드려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숙 씨. 미숙이 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숙 씨,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서로한테.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앞치마였어요. 연한 하늘색 앞치마. 이거 설날에 입으려고 샀어요. 미숙이 앞치마를 펼쳤습니다. 새 출발이니까 새 앞치마로. 그리고 태준을 봤어요. 근데 태준 씨, 혹시 응? 처사내 앞치마 아직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버릴 수가 없어서. 버리지 마세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첫 번째 앞치마예요. 첫 번째, 네. 처사내의 앞치마. 미숙이 자기 앞치마를 들어 보였어요. 이건 두 번째 앞치마고요. 지은이 미숙의 말을 이해했어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미숙이 웃었습니다. 처사내는 이 집의 역사예요. 지워질 수 없죠. 미숙 씨, 저는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미숙이 앞치마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사내를 대신할 순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서연이 일어나 미숙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미숙 씨. 뭐가요? 우리 아빠 곁에 있어 주셔서. 서연의 품에서 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아는 채로 있었어요. 지은과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4명의 여자가 함께 안았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6시, 5사람은 함께 설날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숙의 작은 식탁에서 남은 떡국과 전을 데워서 먹었어요. 맛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떡국이랑 다른데 이것도 맛있어요. 정말요? 미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다음번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같이 만들어요. 다음 명절에. 좋아요. 서연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희 집 오실 거예요?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아빠 집이잖아요. 서연이 태준을 봤어요. 맞죠, 아빠? 그럼 태준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미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밥 먹어요. 지은이 미숙 그릇에 전을 올려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미숙이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밤 9시 미숙의 집을 나서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도와줘야겠다. 이사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미숙 씨 우리 집으로. 아, 맞다. 서연이 손뼉을 쳤어요. 언제 이사하세요? 천천히 준비하려고.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빨리 와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빠 혼자 두면 또 외로워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지은도 웃었어요. 헤어지기 전 서연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미숙 씨, 우리 편하게 지내요. 네. 서연 씨. 아, 그리고요. 서연이 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냥 미숙 씨? 네. 미숙이 웃었습니다. 새엄마라고 부르기엔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럼 미숙 씨.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미숙 씨. 너희들도. 집으로 가는 차 안. 지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서연아, 왜?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잘한 거야.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태준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아빠야말로. 지은이 웃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너희도.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태준의 집으로, 처산에 수진의 사진이 있는 집으로, 그리고 곧 미숙이 올 집으로, 2개의 앞치마가 함께할 집으로. 2주 후 미숙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서연과 지은이 도와줬습니다. 이거 어디 둘까요? 서연이 남편 사진을 들고 물었어요. 거실 한쪽에 놓을게요. 좋아요. 미숙의 남편 사진은 거실 책장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의 사진 맞은편에 2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잘 어울리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미숙이 2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2분 다 좋은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날 저녁, 태준과 미숙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이 새 하늘색 앞치마를 입었어요. 태준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연한 분홍색 앞치마. 처산의 수진이 입던 것. 이거 입어봐. 태준이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안 돼요. 이건 처산의 거예요. 괜찮아. 수진이도 그러길 바랄 거야. 미숙이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하늘색 앞치마 위에 분홍색 앞치마. 태준이 미숙을 봤습니다. 예쁘다. 미숙이 웃었어요. 2개의 앞치마.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았어요. 지울 필요도 대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됐어요.